카페 창업,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의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상권 분석을 중심으로 각 상권의 종류별 장단점과 그리고 실전 조사법, 그리고 데이터 활용법까지 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좋은 자리가 아니라 내 카페에 딱 맞는 상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상권 분석은 성공의 핵심입니다. 상권은 주거 상권, 오피스 상권, 핵심 상권, 대학 상권, 특수 상권 이렇게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서울 목동이나 상도동, 잠실, 방배동처럼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우리는 주거 상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상권의 장점으로는요, 아무래도 고정적인 고객들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것고, 그리고 낮 시간대 주부들이나 재택근무를 하시는 직장인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서 재방문율들을 우리가 꾸준히 올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당근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시고 아니면 전단지나 입소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주거 상권 같은 경우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밤 시간대에는 매출이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시간이라든지 인력 배치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에 굉장히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밀착 케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이 어렵다면 사실 주거상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인구가 없어요.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인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출의 볼륨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객단가 곱하기 객수거든요. 그래서 객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주거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우리 객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소득 수준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종로나 광화문, 여의도, 강남역, 삼성역,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고 빌딩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권을 우리는 오피스 상권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 상권의 장점으로는요, 평일 피크 시간에 굉장히 매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그만큼 우리가 인력 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우리의 관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장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간단한 메뉴들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주말이라든지 연휴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곳이 가격 경쟁이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월세도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찌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명동이나 홍대 입구, 강남역, 신사 가로수길, 건대 입구, 연남동처럼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번화가들이 중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핵심 상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장점으로는 높은 유동인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고 이미 소비를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게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고객층들이 이곳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내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는 아무래도 핵심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죠. 그만큼 내가 주차를 해결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그만큼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폐점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내가 이곳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사실 살아남기 힘든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노량진, 서울대나 고시촌, 건대, 성신여대, 홍대처럼 초중고나 대학교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을 우리는 대학 상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트렌디한 컨셉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학가 상권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3, 3, 5 모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체를 우리가 수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학 시즌에 사실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지할 것인지 우리가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20대들이 트렌디한 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주 타겟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소비 단가가 굉장히 낮고 마진이 굉장히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한번 들어오면 공부를 한다든지 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주로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굉장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전략을 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사동, 부천 한옥마을, 남산타워, 경복궁 인근이나 명동처럼 관광 진화, 역사, 문화 명소들이 있는 곳들을 우리는 특수상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장점으로는 목적형 고객들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객단가를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단점으로는 운영 시간에 굉장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든지 어떤 관광에 대한 이슈, 관광객들의 이슈나 계절, 날씨에 따라서 매출폭이 굉장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입점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월세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사실 관광객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방문율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점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권에 대한 현장 발품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집에서 상권 정보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픈업이나 나는 사장, 나이스 비즈맵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에 대한 매출 폭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고객들의 연령층, 성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하시고, 네이버 부동산을 가지고 이 지역의 권리금과 임대료는 얼마로 우리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우리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우리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그것들이 다 완비가 됐다 그렇다면은 직접 그곳에 가서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유동인구를 체크를 하시는데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월, 수, 금, 그리고 주말, 그리고 낮 시간과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리고 밤 시간까지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군의 카페들을 들어가시면서 어떤 컨셉과 어떤 메뉴 구성, 어떻게 가격들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상권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카페에 적당한 곳,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상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카페를 창업했을 때 놓쳐서 엄청 후회했던 3가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던 그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셔서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카페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그냥 지나가신다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제가 앞으로도 제가 경험했고 제가 활용했던 꿀팁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꼭꼭꼭 팔로우해 주시고 많은 정보, 많은 꿀팁들 가져가셔서 안전한 카페 창업, 그리고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정석 이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